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군입니다. 이 영상은 아마 초시생분들이 많이 좀 보실 것 같은데요. 25년도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고, 특히 이 공무원 시험은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직렬 중에 내가 어떤 것에 응시를 좀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시기이실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만 또 많은 수험생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직렬은 일반행정 직렬일 것이고요. 왜냐면 일반행정 직렬이 가장 많이 뽑고요. 가장 많이 뽑고, 사실 수험생분들 입장에선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현직에 가시면 사실 승진 자리라든지 뭐 다양한 혜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직렬이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직렬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맞춰가지고 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공통 과목은 똑같습니다.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똑같은데 전공 과목이 이제 다르죠. 다른 직렬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행정법과 행정학,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과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담당하는 요 행정학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학습 전략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최근에 요 합격권을 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합격과 불합격권을 갈라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된 것이 바로 요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져서 이미 저 멀리 가버렸을 때 나중에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되돌리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또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근의 행정학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겠고, 그 고민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짤막한 영상이지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학의 최신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전략인데,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행정학은 그냥 정부가 하는 것들을 모두 연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괜찮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가 행하는 것들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행정학의 주제가 되겠고, 수험행정학도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까다로운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범위도 잘 설정을 해줘야 되고 학습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열심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갈 것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과목에 접근하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접근하는 방향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행정학의 출제 경향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바뀌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5년 이후, 5년 전 이제 그때의 어떤 합격 전략과 또는 그때의 선배들의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입니다. 뭐 다른 과목들도 출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막 부차적인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최근의 행정학은요, 단순 암기, 단순 기출 반복으로는 고득점이 어려워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다, 또는 기출 뭐 천재든 이천재든 뭐 그 기출을 달달달 여러 번 돌려보면은 고득점 한다. 이거는 지금은 맞지 않아요. 지금은 맞지 않고요. 지금은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70점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출제가 되게 되어 있고, 우리 특히 일반행정 직렬은 사람이 많은 만큼 인기도 많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직렬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합격권 이상이 되시려면 90점 이상은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90점 이상.
행정학에서 70점대 맞으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어렵고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학과 관련해서 단순 암기, 단순 기출 반복 이런 것들보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말이 이 말이 될 거예요. 바로 지식 기반 독해라는 말입니다. 지식 기반 독해. 여러분들 행정학은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나가는 그런 이제 과목이에요. 글을 읽어나가서 그 네 가지 선지 중에 뭔가 글이 맞지 않는 것들, 논리적으로 뭔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지식에만 묶여 있었거든요. 지식에만 묶여 있었는데 그 지식을 아무리 넓혀봤자 그것을 적용해서 글을 읽을 수 없으면요. 고득점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행정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학습 방법으로는 이 정도 점수대라면 이제 지식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핵심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독해를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해내면 그제서야 이제 합격권 점수인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영어나 국어에서도 독해를 하잖아요. 영어나 국어에서 독해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나 국어에 문제에 나오는 그 제시문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 나오는 지문이나 제시문, 글이 있을 텐데 그 글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주어진 글을 읽고 주제도 찾아내고 빈칸도 맞춰보고 순서도 맞춰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독해란 말이죠. 행정학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 행정학은 이 독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변별을 주는 측면들이 이런 측면들로 이제 여러분들을 변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개념과 기출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낯선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낯선 문장이.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는 반복이 되지만요. 뭐 예를 들면 관료제라는 주제는 반복이 되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선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선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대부분 다 새로운 표현들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출된 문장들이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고요.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맞춰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출제를 하게 되면 그 문장들은 기출에서 전혀 보지 못한 문장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낯선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낯선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줘야 된다. 문장뿐만 아니라 주제도 새로운 주제들이 반드시 한 3, 4 정도의 주제들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7급에서는 훨씬 더 강한데 최근에 9급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도 4문제 정도가 새로운 주제로 출제가 되었고 작년 국가직 9급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주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좀 곤혹스럽게 했던 그런 이제 과거도 좀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요. 행정학은 사실 범위가 무한정한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독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주제를 내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행정학은 행정학과 관련된 법령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은 매뉴얼인 법령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법령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과 기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건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어떤 법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난생 처음 보는 조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 보는 법령들로 또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떤 그 법령의 범위를 넓혀서 공부한다고 해도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법령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보는 법령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지식을 넓혀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 역시 다 읽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인드 세팅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을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어줘야 된다? 읽어낼 수 있어줘야 돼요. 낯선 문장이나 새로운 주제나 처음 보는 법령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평소에 학습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 만약에 지식 기반 독해라면 이제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이 단순한 암기적으로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개념과 기출 선지들, 기출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열심히 외워봤자 어차피 시험장에서 변별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주제, 그리고 새로운 법조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과 기출을 공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 지식을 쌓을 때, 우리가 개념과 기출에 대한 지식을 쌓을 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은요, 범위를 너무 넓힐 필요는 없는데 핵심적인 개념들 위주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이해 중심이라는 건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 자, 우리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게 그대로 출제되면 누구나 맞춰낼 거예요. 누구나 맞춰낼 텐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개념에 대한 어떤 문장이라든지 개념을 물어보는 포인트가 기존의 기출과는 좀 다르게 이제 변주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그냥 사고 없이 암기를 해서는 대비가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해 중심으로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 수업도 역시 이해 기반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는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기 전에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정학적인 실력들이 이제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 단순한 기출의 반복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의 선지들이 반복되지 않는 게 행정학의 특징이에요. 기출의 문장들이 뭐 한국사나 행정법 같은 과목들은 기존의 기출 선지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학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학은 새로운 문장들, 새로운 주제들, 새로운 법조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출 문장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 문장들이 왜 출제되었는지를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논점 분석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논점 분석. 이 논점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그 문제를 통해서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논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문장들을 구성하고 문제들을 구성하는 것이니까요. 기출 선지들은 어차피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출 선지들을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거 암기하시면 단순한 문제들밖에 못 맞춰내요. 반면에 기출에 대한 논점 분석 위주로 이게 A랑 B를 비교하고 있구나, 또는 A, B, C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논점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기출 중심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미출된 논점들을 섞어서 출제를 하든 변형된 논점으로 섞어서 출제를 하든 그런 것들 모두 다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독해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지식을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논점들을 이 학생이 체크를 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 기출은 논점 위주의 분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해를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와 논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줘야 되겠죠. 행정학의 최근 트렌드가 이렇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이해와 기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에다가 적용하는 훈련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용 훈련은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지식들, 이해 중심으로 했던 그 지식들을 더 추론해가지고 적용해보는 것들, 응용해보는 것들, 여태까지 해서 조금 더 확장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질 좋은 문제풀이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행정학은 최근의 트렌드가 새로운 주제들, 처음 보는 선지들, 새로운 조문들이 나오는 독해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 기출 논점을 분석하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고 차근차근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모의고사 훈련까지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행정학의 최신 출제 경향이 이렇고, 이런 이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실 여는 초시생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귀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은 준비를 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학습 전략들을 녹여낸 제 2025년도 커리큘럼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학의 최신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전략 영상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얘기들, 또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싶은 콘텐츠들은 또 중요한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